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께서 의원님 칭찬해 주셔서 예.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칭찬해 주셨는지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예, 함께 좀 보시죠. 뜻밖인데요. 네. 예. 주호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주호영 의원님의 그런 인자한 그리고 유머가 있는 그리고 아주 박식한 그런 멘트와 농담이 좀 떠오릅니다. 원칙과 소신이 있으시면서도 또 유연성이 있고 또 여야 간의 치열한 이런 정쟁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늘 중시하시면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제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서 제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후배들을 많이 이끌어 주시고 국회를 더 품격 있고 더 생산성 있고 더 일할 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기여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용진 의원님 칭찬해 주시니까 고맙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저도 평소에 고 의원님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었는데 고 의원님으로부터 제가 칭찬을 받게 되니까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이 우리 후배 의원님들에게 나쁜 평가는 받지 않구나 하는 자위감을 갖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더 품격 있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국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군이 융창하는데 우리가 조그만한 역할이나마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동료 의원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주호영 의원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오늘 21대 국회에서 칭찬 마지막 주자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원래 모든 무대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분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 영예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사실 19대 때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었어요.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아마도 그 넓은 식견과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5선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그동안 수많은 정책을 펼쳐 오셨지만 그래도 이것은 정말 의미가 깊었다라고 생각나는 법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연금 개혁 최초로 성공한 케이스지요.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이라고 이 법안 때문에 국회에서 최근에 최초로 필리버스터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걸 통과시켜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한 것도 제가 발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용이하게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한 법. 그다음에 명견들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해서 행인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한 법. 그다음에 자전거를 탈 때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하도록 해서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법. 네. 여러 가지들을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계되는 많은 법안들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해 오셨기 때문일 텐데요. 의원님 4년 연속 백봉 신사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어요. 이 투표해 주신 분들이 국회의원의 덕목으로 정직함,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 민주주의의 실천 등을 꼽았더라고요. 백봉 신사상을 수상하신 소감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이고 또 그중에 2번이나 대상을 받아서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정치는 바를 정자 정의하다라는 공자님의 말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진정성 그 2가지는 제가 누구 못지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들을 평가를 해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더 바르게 더 치열하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원칙과 소신이 확실하시지만 또 고용진 의원께서 칭찬해 주신 것처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또 타협도 이끌어내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의원님의 지역구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지역구 대구시 수성구 갑인데요. 예. 저희가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예. 화면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최근에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범안 삼거리와 황금 고가교를 잇는 직선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이 됐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그동안 주민들은 왜 이 도로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걸까요? 예. 소위 범안로라는 외곽 도로를 닦으면서 네. 민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도로를 닦으면 민자도로의 요금 회수가 안 되니까 네. 그때 그 직선도로를 닦지 못하도록 약정을 맺어온 것이 첫째 원인이었고 네. 두 번째는 거리는 짧습니다만은 주로 터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무려 2,900억 정도로 네. 예상이 돼서 대구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대도시 혼잡도로로 지정이 됨으로써 절반의 공사비를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네. 그 광역 혼잡도로 지정은 제가 많은 노력을 해서 네. 그 위원회를 설득하고 해서 얻은 결과여서 저로서는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 네. 그럼 이 범안 삼거리와 황금동이 이어지면 예상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교통이 전혀 붐비지 않을 때도 6분 정도 시간 단축이 있는 걸로 되고 네. 또 그걸로 인해서 그 혼잡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분에서 15분 이상 시간 전략이 되고 에너지 전략이 되는 걸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출퇴근할 때 10분, 15분 정말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선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 어려운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합리성, 논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비가 2,900억이 들더라도 몇 년 이내 에너지 전략과 시간 전략을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2,900억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논리로 설득을 했습니다. 이 도로가 없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제적 낭비가 있는 것인지를 설득해서 그 용역 데이터 결과 이것은 2,900억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을 유도해낸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면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일까요? 의원님이 이 도로 사업 외에도 전체적인 수성구의 혁신적인 교통 개선을 위해서 수성 교통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예.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통 문제에 의원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수성 갑 지역 쪽은 외곽 지역이어서 도로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도로가 잘 깔리면 여러 가지 기업도 올 수 있고 또 이 접근성이 좋아져서 이 땅의 효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제일 우선적으로 할 일이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봤지요. 네. 그래서 도시철도 3호선이 이제 중간만 지나가기 때문에 네. 엑스코선이라 그래서 네. 동대구역 그다음에 경북대학교를 거쳐서 엑소코까지 가도록 하는 이제 이 선 하나 연결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법물동에서 그 월드컵 경기장을 통해서 신서 혁신단지까지 가도록 하는 노선 연장이 꼭 필요해서 네. 엑스코선은 연장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법물동에서 연장하는 선은 처음에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지부진하다가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연호지구에도 입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알파시티에 법원과 검찰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고산에 무려 8만 평, 연건평 8만 평이 넘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동 인구를 감안하면 그 선도 반드시 연장돼야 할 걸로 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산 3동 사무소에서 그 금호강 쪽으로 가는 길은 이미 제가 지난 선거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미 개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 사업들이 잘 완성이 되어서 대구 시민들이 더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원님의 법안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희가 또 이 법안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예. 화면 먼저 보시죠. 지난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부대를 이전하면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자체가 부대를 지어준 다음에 부대를 옮기고 남은 땅을 팔아서 그 비용을 하라 이런 구조인데요. 공군 공항을 옮기는 데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면 사실상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네. 공군 부대는 활주로도 튼튼하게 지어야 하고 경납고 관제탑 이런 걸 다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말은 기부대 양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판 땅값으로 부대를 옮기되 그 비용이 부족하면 국비로 지원을 한다. 이 문을 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옮겨가고 난 후적지 대략 280만 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최첨단 도시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빨리 오기 때문에 네. 법이 통과됨으로써 대구 경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고 네. 또 광주나 수원 공항마저도 기부대 양여에 필요하면 국비 지원이라는 알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공항 이전이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법입니다. 사실 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대규모의 인구도 유입이 되고 또 새로운 배후 도시도 조성이 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점도 있는 반면에 너무 급속한 발전이나 변화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진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새로운 개발 여력이 생기면 개발의 이익을 보는 분도 있지만은 또 개발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을 이전함으로써 좋은 효과도 많지만은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지를 철저히 챙겨서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280만 평의 이 K2 후적지를 아파트만 지으면 그렇지 않아도 대구에 지금 아파트 과잉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정책적인 부작용이 없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펼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나라 경제까지도 활성화되게 도모하고 계신 의원님이신데요. 이제 21대 국회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현재 그 연금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목표가
연금 교육 노동 개혁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위원장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오는 5월 말까지 이 연금 개혁이 되지 않으면 22대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아주 곤란한 문제이고, 연금 개혁은 하루가 늦어질수록 엄청난 그 부담이나 손해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은 4월 선거에 집중을 하지만은 저는 선거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연금 개혁을 위한 소위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네.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어찌 보면 21대에서 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국민연금 개혁을 원활히 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과제로도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과제가 멋진 마무리를 맺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 칭찬 마지막 주자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칭찬이란 국회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21대 국회 마지막 칭찬 주자가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칭찬은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이 틀린 일이 아니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칭찬이란 누구에게나 활력소이다, 또 비타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올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해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